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한국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는 두 액티브 배당 ETF, 바로 타이미와 코액트의 진검승부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안정적인 배당 소득도 좋지만 시장이 막 활활 타오를 때 내 포트폴리오만 소외되는 것 같아서 아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액티브 배당 ETF입니다. 배당이랑 시장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요. 과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총 6가지 라운드를 통해 이 두 펀드를 아주 샅샅이 비교해 볼 겁니다. 기본 스펙부터 시작해서 핵심 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종 성적표까지.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투자자들의 돈을 두고 정말 말 그대로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 두 펀드, 타임과 코액트입니다. 첫 라운드입니다. 기본 스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뭐랄까,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 프로필부터 확인하는 거죠. 일단 표를 보시면요. 타임이 올해에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운용 자산 규모 면에서는 약 3,600억 원으로 확실히 형님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확 띄는 게 바로 운용 보수입니다. 코액트보다 꽤 높죠. 보세요. 0.3%포인트 차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장기 투자로 가면 복리 효과 때문에 이 차이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두 펀드를 가르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수 차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두 운용사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린 비싼 만큼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헤지펀드 기반의 자신감 넘치는 타임.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꾸준히 잘한다는 보다 보수적인 기관 투자 기반의 코액트. 느낌이 확 다르죠? 자, 그럼 이런 다른 철학이 실제 투자 전략,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는 어떻게 녹아들어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링 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두 펀드의 스타일이 확 갈립니다. 타임은 좀 더 공격적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주도주랑 고배당주 사이를 막 넘나드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요. 반면에 코액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에 좀 더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인 전략을 구사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TIM 포트폴리오를 보면 SK하이닉스 비중이 무려 21%나 됩니다. 여러분, SK하이닉스가 전통적인 의미의 고배당주는 아니잖아요? 이건 시장의 성장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코액트는 어떨까요? 훨씬 더 교과서적입니다. 탑익이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배당도 잡고 성장도 잡겠다는 거죠. 그 뒤로는 현대차나 금융주 같은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우량 배당주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당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돈은 어떻게 주는데 얼마나 주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주는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타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월배당이죠.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분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아요. 반면에 코액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전략도 다르고 보수도 다르고 배당 방식도 다른데 과연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아마 결과를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나 다른 두 펀드가 지난 1년간 배당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익률이 거의 똑같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해요. 결국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시장에서 아주 잘 싸웠다는 증거고요. 심지어 둘 다 특별 배당까지 줬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익률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관과하는 게 바로 세금 문제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ETF들이 주는 분배금이 전부 다 배당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상당 부분이 주식을 팔아서 생긴 매매 차익인데 이건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 6%를 받아도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2, 3%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티맥스 같은 경우는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절세하려고 연금 계좌에서 굴려야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ISA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보셨다시피 어느 한쪽의 완벽한 KO승으로 끝난 경기는 아닙니다. 결국 어떤 펀드가 더 좋냐는 질문의 답은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한번 본인 스타일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좀 더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펀드 매니저가 시장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운영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매달 월급처럼 현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하시면 타임이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수수료에 민감하고 안정적으로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분기 배당도 괜찮다 하시면 코액트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선택은 여러분의 투자 철학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액티브 매니저의 감각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꾸준히 성장하는 배당의 힘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ETF 맞대결,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